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다시금 곤잘씨의 괴담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일전에는 이제 라이트한 타로 썰로서 타로를 봤을 때 이제 상담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저의 아주 어릴 적 기억을 끄집어내서요. 이게 과연 내가 아는 게 진실인가 뭔가 그게 약간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상담료라고 하지만 다른 전복학에 있어서는 복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가족은 가족들 특성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네. 어렸을 때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초등학생 때 또 다른 곳에 살다가 중학생 때까지 있다가 고등학생 때부터 또 다른 곳에 살고 이랬었는데요. 그 중에 초등학생 때 살았던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생 때 제가 살았던 곳은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네. 굉장히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었고요. 그래서 뭐 한 집 건너 한 집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약간의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이야기로 기억이 되네요. 예, 이걸 덧붙여야겠습니다. 고학년 때부터는 다른 곳에 살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초등학교 때 살았던 어촌 마을은 말이 어촌 마을이지 그 앞에 있는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꾸정물에 가까웠고요. 뭐 그래서인지 마을 연안에서 낚시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잡어밖에 잡히지 않았고요. 이 잡어 또한 어지간하면은 먹지 못하는 그런 생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쪽 만에 조금 나가보면은 모래로 된 뻘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조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조개가 정말 질기기도 하고 질겅질겅 씹혀서 정말 저는 평상시에 먹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른분들도 이제 겨우 양념을 해서 볶아서야 꾸역꾸역 드실 수 있었던 그런 맛으로 기억이 나네요. 자, 어찌됐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은 제법 많은 해산물들이 잡혔고요. 그리고 뭐 몇몇 해산물들은 뭐 이제 특산품이다 뭐다 하기도 그렇지만 나름 먹어줄 정도의 먹을 만한 수준의 그런 뭐 어패류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갑자기 마을 만과 바다에서 굉장히 꾸릿꾸릿한 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린내가 정말 일반적인 뭐 수산시장에 가면 맡을 수 있는 생선 냄새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진짜 썩은 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단백질 썩는 냄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꾸릿꾸릿하고 안 좋은 냄새가 진짜 사방에 진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 어촌 주민들이 아무런 일을 못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관공서내 어디내 모두 다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배를 타고 먼 해안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건 통발을 하건 해서 건져오는 생선 및 해산물들도 그런 똑같은 부패한 냄새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지 한 1분, 2분도 채 되지 않은 해산물들이 썩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 마을에 구더기와 온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위가 안 좋았던 저는 진짜 맨날 날이 가면 갈수록 토악질을 해서 쇠약해져 갔고요.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었죠. 그렇게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고요. 뭐 마을 어르신분들도 이제 그냥 길 가다 픽픽 쓰러지기 일수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구더기도 끓고 벌레도 날아다니면서 맨날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해산물들은 모두 다 썩어나기 시작을 하고 예, 모래밭에서는 파면은 이제 조개들이 진짜 죽은 채로 입을 쩍쩍 벌리면서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이게 지옥이냐 와 이게 지옥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네,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린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요. 그로 인해서 꼬인 벌레들 때문에 진짜 온 모든 게 마비가 될 정도의 판이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이제 네, 마을 청년회와 함께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관공서들까지 합의를 해서 어떤 게 원인일까 모두 다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수관부터 시작을 해서 둘째로는 이제 이게 뭐 다른 공장들에서 오폐수를 버리는 게 아니냐 해서 마을에 그나마 큼직한 공장 두어 개가 있었어요. 딱 두 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예, 굉장히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였는데 예,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의 공장은 섬유 공장이었어요. 섬유 방직 공장이었고 다른 한 공장은 예, 이제 물류 창고와 함께 이제 소규모 작업이라긴 그렇죠. 대규모였긴 했으니까. 다만 그 공정이 굉장히 경공업에 가까운 그런 거였습니다. 결국 산업 쓰레기라고 해봤자 고체 쓰레기가 나오지 액체 쓰레기가 나오질 않고요. 이거를 인근 바다에 퍼다 나르는 인건비가 더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그냥 허탕치고 돌아서면서 이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썩힌 지 2주 만에 정말 우연한 해결책이 얻어지는데요. 이 해결책은 다른 지방에서 온 네, 스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스님이 다른 지방에서 왜 왔느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불러내서 예,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한대더라 해서 한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스님께 이제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십사 초청을 하셨는데 이 스님께서 오시더니 아 이거는 인과 관계가 좀 많이 틀어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이야기냐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예, 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정보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과 연이 뭔가 꼬였다. 어떠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응당 지급되어야 할진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승적에 담겨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우리와 다른 무가 쪽에서 한 일이었는데 대체 그쪽에서 이 정도로까지 좀 안 좋게 되면은 온갖 욕설을 막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을 텐데 왜 이 사실을 모르게 되었나 난 오히려 그게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하셨습니다가 아니죠. 저도 들은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마을 청년회 분들이 이제 그제서야 아차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마을에서 유명했던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무당집이죠.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한 무당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무가 일을 하셨고요. 사사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점을 봐주진 않지만 예, 이런 어촌 마을에서는 이제 네, 용왕제라고 해서 이제 바다의 신께 저희 이제 이렇게 좀 어업도 하고 할 건데 무탈하게 예, 만선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왕제를 이 무당이 하게 되면은 예 정말로 진짜 만선이 돼서 돌아오고 정말 그 해에 아무런 배에 뭐 상처도 없었다 뭐 요렇게 이야기가 돼서요. 그래서 그 무당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무당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적에 제 이미지대로면은 까만 나무를 가지고 만든 예 흔히 말하는 미라와 같은 모습의 할머님이셨다 이 정도만 기억이 되거든요. 그
할머님이 막 용왕제를 한다라는 게 전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잘 되진 않는데, 분명히 그 목석과 같은 모습이 보이며 옷밖에 보이지 않는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천조각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그 무당분께서 용왕제를 지내고 막 방울을 흔들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그래서 이분이겠거니 싶은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봤는데 이분이 용왕제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치매가 걸려서 똥치를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렇게 몸이 노쇠하셨던 그런 기억이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런 기억도 나긴 해요. 평상시에도 막 애들한테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서 애들이 다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저도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당분의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드르륵 여니까 온갖 악취와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한 채로 이 무당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다고 하고요. 사인이 아사였답니다.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모여서 이제 책임자 추궁을 하려고 이제 밤중에 이제 모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도 이제 어르신들과 지역 아주머님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들은 말에 의하면은 그 용왕제를 지내고 이 용왕제에 대한 보상은 원래 지자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마을 촌장이 이 돈을 꿀꺽 한 겁니다. 뭐 평상시 이 무당분께서도 이제 해가닥 하시겠다. 그래서 그냥 이 돈 내가 꿀꺽 하자 해서 이 무당분은 아예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죠. 평상시 돈 내놔라 이런 말도 안 하실 거고. 그렇게 그 무당분이 굶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렇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결국에 마을에선 이런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당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자 이 스님분께서는 이 인과 연은 우리 승가로서는 이건 바로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굳이 조언을 하자면은 장례 정말 성대하게 잘 치러주셔야 되고요. 다음 무당분께서는 솔직히 이 무당분의 영혼까지 거의 업으로 딛고 사셔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실지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스님분께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을의 어르신분들은 이제 돈에 눈먼 촌장놈 저걸 죽여 살려 돌로 때려 죽여 말어 이런 험악한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래서 술을 드신 그런 어르신분들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어르신분들이 평소 때에는 안녕 그래 이걸로 용돈이나 해라 혹은 이거 너 먹어라 하고 사탕 주시던 분들이 눈이 뻘개지신 채로 너 그 촌장 새끼랑은 말 한마디 섞으면 안 된 마 알았어? 이런 말만 하셨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그건. 그래서 결국에 그래 저 촌장을 뭐 어떻게 한 해 만에는 뭐 나중에 이야기한다 치고 결국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얘기를 해서 결국에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해요. 정말 용한 무당분을 수소문을 해서 이 무당분의 영혼도 돌아가신 무당분의 영혼도 이제 달래주고 용왕제도 한번 또 성대하게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원한이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그 노인인 그 늙어서 아사하신 그 무당분께서 정말 한 점 욕심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 제를 지낼 때도 그냥 제 그 상값이나 이런 것만 좀 내달라 내 인건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랬다고 해서 훨씬 더 어르신분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그런데 그렇게 청렴결백하신 분이 하늘 얹고 돌아가시니까 그 어떤 무당분이라고 해도 결국에 내가 이 돈 받고 할 거다 호언장담을 해서 오신 다소 이제 좀 자격이 안 되는 무당분들은 그 땅 밟자마자 그대로 탈이 나거나 어디 부러지시거나 해서 죄를 못 지내게 되시고요. 혹은 그래 다음날 쟤 지냅시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낮잠 주무시던 무당분이 그대로 가위에 눌려서 바로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해요. 저도 지금 기억하기에는 당시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갤로퍼가 왔다가 1시간, 2시간도 안 돼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은 납니다.
그렇게 이제 명망 있는 무당분들께는 예, 아주 입 싹 닫고 그냥 그냥 용왕제 좀 지내주세요. 이거 무당분이 돌아가셔서 라고 이야기만 했는데도 어디 누구를 속이려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그 어떤 무당분도 이제 찾지 못한 채 저는 이제 아버님의 업무에 의해서 아버지 일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지역을 또 가끔 찾아갈 때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면은요, 그 마을은 이제 어업을 하질 않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제 마을 어르신이 되어버린 당시 청년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 일이 있은 뒤 모든 무당이 정말로 짠 듯이 천도제라던가 이런 걸 모두 다 거절을 하셨다 그러고요. 그 이후로 배들은 나가는 족족이 깔아앉아가지고 사람이 죽네 사네 이러고요. 만약에 그렇게 깔아앉지 않더라도 통발 어선 같은 경우는 갑자기 걸리지도 않을 낚싯줄에 베테랑 선원들이 두세 명씩 걸려서 바닷속에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속이 되니까 배도 나갈 수 없고 썩은 내는 썩은 내대로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냐 막 이렇게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끼리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뵙어야 됐는데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묘자리에 이제 모셔가지고요. 항상 마을 주민들이 정말 연례 행사처럼 그 영혼을 달래는 제를 지냈다고 해요. 이제 제사상 보고 정말 최고의 재료들만 모아다가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무당분이 이제 마을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비로우셨는지 그렇게 해서 마을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나질 않는데 용왕이 분노한 건 어쩔 수가 없는지 무조건 어로 활동만 했다 하면은 다 이제 픽픽픽 돌아가셨어요. 예,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막 배에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고 그래서 나가기도 전에 묶여있던 배가 깔아앉아버리고 이런 기현상에 속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오고 가는 그 유람선 업무도 이 유람선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유람선이 그렇게 왕복으로 왔다 가고 그렇게 여기서 잠깐 내려주고 하루 대 데리러 올게요 이러고 가버리는 그런 단 한 편의 배 티켓만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떼먹은 촌장은 결국에 입 싹 닫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진짜 온 구멍에 피를 토하고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결국 정말로 응급실에서 운명을 달리했다라고는 합니다. 결국 이렇게 정말로 뭔가 내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 라고 한 사람에게 주어진 돈마저도 뜯어가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주게 되면요. 이런 돈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주게 되면은 차라리 당당하게 이만큼 돈이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이 돈 좀 탐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이 돈 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혹은 이거 반액만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은 아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치매 노인분이니까 반액 줬다는 것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했어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대가에 대해서 복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결과 마을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서 지금도 어로 활동을 못하는 마을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더 얹자면은요, 저 또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았어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웬만하면 상담료 1,000원이라도 그 자판기 커피 하나라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는 보통 이제 정말 인연인데 그 인연을 맺어지게끔 한 경우 제가 이거 단돈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말을 바꿔서 죄송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면은 딱 그 2번 있어요. 한 번은 그랬고 한 번은 이제 그 자식이 삐딱선을 탄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식에게 있어서 정말 최적의 진로를 찾아줬다라고 하는 그 뿌듯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있어요. 저는 이건 받아야 해. 솔직히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0원짜리 한 장만 달라. 혹은 밥 한 끼만 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솔직히 좀 어지러워서 그런데 이 에너지 음료 하나만 사줄 수 있겠냐? 가장 비싸봤자 날개를 달아주는 빨간 소 3,000원짜리인데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은 아유 그럼 사줘야지라고 해서 정말 크게 대접을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이 왜 갑자기 말 바꿔요? 아 별꼴이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가 아메리카노 하나 사달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잘 찾아줬다 생각해서 이거 제가 말을 바꾸게 돼서 죄송한데 정말로 제가 이거 정말 잘된 결과다, 이거 좋게 갈 거다 싶은 경우 약간의 상담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여기서 보면은 이게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한 잔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아니 안 받기로 하셨잖아 해서 훅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심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다기보다 저분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석 달 뒤에 또 찾아오셔서 정말 죽을 상을 하셔서 뭐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치즈케이크에 무슨 빵에 스콘 비스켓에 아메리카노에 뭐 카라멜 마키아토에 음료 2개, 빵 3개를 사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상담을 드릴 게 있는데 이 돈 미리 지급한 거다. 상담료 지급한 걸로 삼아달라.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고 하니 결국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했는데 뭐 때문인지 아들내미가 정말 평상시에라면은 말을 들을 놈이 죽어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그러면은 엄마 말 그렇게 죽을 때를 안 들으면은 너 오늘 하루 종일 게임해.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놀아.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도 안 듣더래요. 무조건 자기가 이야기한 거 모두 다 싫어 하면서 공부를 하더랍니다. 이때부터 이 아줌마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객기를 부리셨대요. 네, 객기죠. 그래 네가 그 아메리카노 한 잔 안 사줬다고 뭐 한 거겠지. 그래 뭐 한번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한번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 안 들으니까 이 아들내미 끝까지 놀아라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끝까지 그래 놀아 했는데 아들내미가 결국에는 엄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뭐에 씌였어. 정신 차려. 막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어떤 여자아이랑 이제 눈이 맞아서 이거는 제주도에 있었던 최근 이야기니까요. 어머니 몰래 야반 도주를 했답니다. 비행기 값까지 들고요. 거의 집에 있는 웬만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 다 들고 튀었답니다. 제주도에선 솔직히 이렇게 해서 육지로 가버리게 되면 저희 육지로 간다 표현을 하죠. 그렇게 가버리면 못 찾습니다. 못 찾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타로는 만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저 진짜 그때 그 아주머니가 사준 음식 음료 입 하나도 안 대고요. 제가 그냥 음료 하나 사서 마시면서 이건 이렇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좀 마지노선일 때 이제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 그때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시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왕 오셨으니까 그 아들내미 어떻게 살고 있나에 대해서는 한 셔플 봐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셔플은 봐드릴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단칸방에서 그 여자아이랑도 완전 깨진 채로 그냥 쪽박 차면서 살고 있다. 뭐 요렇게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실 확률이 크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렇게 그 아주머니는 며칠 전까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이 나게 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셨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신 듯합니다. 결국에 누군가가 상담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말 등골 휘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해본다라는 심정으로 줘버리시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걸 노려가지고 정말 되도 않는 사기치는 그런 좀 자격 미달인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금액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금액 요구를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 주는 건 좋지만 이 사람에게 줘야 할 걸 완전히 삥땅 쳐버리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와버리는 그 힘의 반향이라고 하죠. 거의 진짜 저주와 다름없는 그 호의가 나중에 모두 다 진짜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은 전복학을 하는 분들, 타로까지는 괜찮습니다. 정말 무업을 하는 분들께 있어서는 금액 갖고 돈으로 장난치게 되면은 정말 천벌받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무당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구슬하고 뭐라고 하셨는데도 아유 결과가 시덥잖아 이러면서 복채 안 주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뒤통수 다치는, 뒤통수 세게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복채, 상담료에 대해서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만약에 지금의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재밌었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